서울에서 중구는 사실상 서울 핵심 지역입니다. 강남이 핵심 지역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맞기도 합니다만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중구, 종로구가 서울의 도심이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 원래 서울은 사대문안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서울의 중심지는 중구, 종로구로 명칭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거주 인구가 가장 적고 면적도 가장 좁습니다. 또 유일하게 외자 이름을 쓰죠. 여기 중구는 대기업 본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곳이고 사실 주거로는 적당하지는 못해요. 가장 큰 이유는 땅값이 비싸서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심 공동화 현상을 설명할 때 예로 드는 곳이 중구입니다. 중심비이긴 한데 고도 제한 같은 여러 규제사항도 많고 예전 모습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직장인과 더불어 노인층 유동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물론 외국인도 많습니다. 이색적이기도 하고 예전 모습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훌륭한 관광상품이 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이곳 중구 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명보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유동은 어마어마한 곳이죠. 참고로 이순신 장군 생가터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을지로 상가역과 충무역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2호선, 3호선, 4호선 이용이 편한 입지입니다. 또 이 지역의 일대는 모두 일반 상업지역이긴 합니다만 여느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게 앞서 말씀드린 각종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일반 상업지역 자체는 좋은 곳이 맞죠. 그래서 오늘 소개 건물 주변 상권 파악을 해보면 아래와 같은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한정해서 분석한 내용이고 해당 일평균 유동인구는 52,000여 명 정도, 목요일에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고 성별은 남성 60대가 가장 높은 유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아래에서 살펴볼 건데 주거인구가 612명이라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근거가 되는 거죠.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중적인 음식점 및 주점 업력 형태를 보면 5년 이상 유지 비율이 50%입니다. 지금 매출액 추이를 보고 계신데 여느 다른 지역과 더불어 2022년 2월이 가장 좋지 않았고 그 뒤부터 상승세였다가 현재는 유지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 건수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주변 1km와 비교해봐도 거의 동일한 그래프 형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매출 특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매출은 주중평균이 549만원 69%로 높게 나타나고 금요일이 642만원 19.8%로 가장 높게, 일요일은 가장 낮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역시 시간대별로는 오후 5시부터 밤 9시 1230만원 3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남성이 67.6% 2186만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851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오피스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권 내 입지 현황을 보시고 계신데 이걸 보시는 방법은 1사분면에 있는 위치에 있다면 가장 좋은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소수 증감률 대비해서 매출권 증감률을 비교한 건데 2사분면과 3사분면에 걸쳐서 많은 점포들이 포진되고 있는데 지금 건물이 위치한 위치는 입지 1이에요. 동월 대비 매출 건수가 감소했고 업소 수가 감소하는 지역이 이제 3, 4분면으로 표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상황이 좋지는 않다. 이 지역으로 봐서는 그렇긴 합니다. 물론 이런 건 있겠죠. 지금 1, 4분면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땅값이 높은 거예요. 건물 가치도 높을 거고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음식점하고 주점 형태로만 입지 분석했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그냥 참고하는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1번 입지 유동을 보면 해당 건물 입지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번 입지에 이어서 1번 지금 건물이 위치한 입지가 유동은 2위라는 것은 눈여겨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입지 유형을 보면 전형적인 복합형입니다. 상업지역이 선택되어 있고 그래서 복합형이라는 것은 기존 소매업 비중이 35% 정도고 이 서비스업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유형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권 내에서 매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다음과 같은데 아무래도 60대의 유동인구가 많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여성분들의 유동인구 수가 47.74%라는 걸 주목해야 되고 저는 다른 성격 같지만 대학생 1인 가구 수가 27.71%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주목해야 됩니다. 주변 인근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이 주변에서 1인 가구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식점이나 주점을 오픈하게 되면 예상 매출값은 2,337만 원이 나와요, 올해. 물론 평균값이기 때문에 평균값의 오류는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최대 매출치는 3,579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고 최저치는 당연히
123만 원 이렇게 몇백만 원 정도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점도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중적인 음식점 및 주점을 예를 든 것이고 사무공간은 내용이 다르게 표시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임차 구성을 해야 한다는 감을 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표는 예상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고 건물 기준 각 층별 구성에도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상권 현황을 알아봤으니까 오늘 소개 건물을 살펴봐야죠. 건물 개요 부탁드립니다. 대지 면적은 143.80제곱미터,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연면적은 462.85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5층으로 되어 있고 승강기는 한 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는 없고 지상 5층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변이 다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건폐율은 눈에 띄네요. 70%를 적용받은 것으로 비교적 작은 대지 면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층별 면적이 30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건폐율이 높으니까 해당 층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더 넓게 사용한다는 얘기시죠? 네. 승강기도 있고요. 보니까 예전에 대수성급 리모델링을 한 건물로 보여지긴 합니다. 일단 네, 건물 상태가 준수합니다. 무엇보다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은 층별 임대료 수익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과 비교해보면 당장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임차인분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좋은 환경이 맞습니다. 네, 공실도 없고요. 네, 이 일대가 한동안 힘들었는데 지금도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공실이 없는 전층 근생 건물입니다. 명보 사거리에 접해있는 건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이용이 용이해서 교통망에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수익률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건물주분과 협상해서 매매가가 결정된 것인데 조금 더 매매가가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눈에 확 띄는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지역 내 건물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외 분들에겐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것과 건물 상태가 좋은 것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 등이 매력적으로 보여지길 원하는 건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평가될 것 같고 어쨌든 해당 건물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로 소개드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건물이기도 합니다. 뭐 장단점을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 이것을 다시 보는 이유는 사실 2022년부터 시작돼서 2026년까지 실행하는 전략인데 이 전체적인 틀을 아셔야 건물 매입하는 데 기준이 되고 앞으로 개발 방향을 아셔야 가치 판단하시는 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서부권은 상암이나 수색일대 그러니까 마포 홍제동 쪽이죠. 은평구 쪽. 그러니까 서울 혁신파크, 홍제 역세권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전략사업 육성과 복합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라는 개념이 있고, 이 서남권은 김포부터 해서 뭐 금천구, 구로구 쪽이죠. 김포공항 일대, 옛 노량진 수산시장, 온수 공용 차고지 등 저이용 부지를 활용해서 복합 개발하고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허브, 특히 구로나 관악구 얘기죠. 금융 ICT 전략 산업과 R&D 활성화를 통해서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동북권은 창동, 상계동 일대인데 유명한 서울 아레나 복합시설 건립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고 예전부터 더불어서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하고 공릉, 홍릉 신기술 발굴 및 육성 그리고 왕십리, 망우리, 광운대 이런 쪽을 교통 거점을 통해서 상업이나 업무 교통 기능이 어우러진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남권은 이제 대표적인 게 강남권이잖아요. 강남 서초 송파 쪽 AI, 로봇, ICT 같은 첨단 산업 육성이 계속해서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잠실 스포츠 그다음에 영동대로 마이스 계획 그다음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같은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도심권은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린 중구 그다음에 종로구 쪽이잖아요. 녹지공간 확보와 고밀 복합개발하는 녹지 생태도심 추진하고 도심산업 활성화 시키고요. 이제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용산 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 그리고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같은 이런 도심 위상 강화 및 활력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렇게 크게 5가지거든요.
필수로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자주 한번 들여다보시고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빌딩에이스 빌스TV는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건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함이 저희 최대 장점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